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신의 실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의 내용 중에서 실행을 요약해 드리면서 바로 고객 혁신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바로 혁신의 실행에 관련된 단계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로의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혁신, 낭비원의 제거, 그리고 상시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 실행에 관련된 전반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역시 고객입니다. 모든 조직이 또는 기업이 또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는 왜 존재하나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 경영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어떤 면에서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경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이다 하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근본적인 고객 중심의 경영의 목표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만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조기업의 경우에 기본적인 목표는 그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최고로 만족하고 이 제품이 가장 좋다고 평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고객 만족, 그 기업의 경영의 기본적인 중창력입니다.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고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1차적 고객인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학생이 찾지 않는 대학은, 학생이 찾지 않는 학과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경영에 있어서 고객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혁신 경영이 낙후되어 있고 경영이 존재하지 않는, 경영의 개념조차도 없는 조직이 대표적인 것이 대학입니다.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 체제가 돼야 고객 중심의 대학이 고객 만족을 만드는 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대학이 고객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많은 대학들은 학과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일제시대부터 만든 학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회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공급자 중심, 교수가 있기 때문에 학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는 정원이 30명인데 졸업할 때 보면은 5-6명밖에 안 남아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건 사회 수요가 없는 학과입니다. 그런 학생을 양성해봤자 사회에서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조직이나 개인이나 정부든 간에 모든 일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일을 한 공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 받아들이는 소비자, 받아들이는 학생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만족했느냐 안 만족했느냐, 개별적으로 일이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별로 고객이 평가를 하고 그 고객에 의해서 공급자가 잘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평가받고, 그 평가 결과가 바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성과로 합산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학의 경우에 강의 평가를 왜 합니까? 그저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은 교수가 학생들 받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가르치면 끝나는 겁니다.
강의평가, 형식적인 강의평가하고 그 결과는 학생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객이 보지 못하는 평가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의평가 있으면 그 결과를 학생들이 다 보게 하고, 그래서 강의평가 결과가 나쁜 교수는 왜 강의평가가 나쁜지, 왜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보완을 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 그것이 진정으로 강의평가의 의미고, 그래서 강의평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 중심의, 고객 중심의 대학의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도 고객 만족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기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혁신 경영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과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한다면 그 고객이 바로 원하게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존재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성과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의 경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로 그 기업이 또는 그 조직이, 그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 목표가 설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제들을 정리해 놓으면 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지표별로 목표를 하나하나 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정책 목표를,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설계하고 지표별로 목표를 배분하고 그 배분된 목표가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 간에, 정책 과제 간에 비중을 두어서 목표를 정할 것이며 총량 목표를 얼마나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CEO가 기본적인 전략 경영 방침을 정하는 데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량 목표를 성과 지표별로 배분을 해 놓으면은 CEO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기업을 또 이 조직을 궁극적으로 그려가고자 하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과관리 체제입니다. 그러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A형 중심의 경영을 하느냐의 갈림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성과 중심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고객과 성과라는 그 의미를 바로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장 핵심적으로 지향해야 될 두 가지 요소를 위해서 경영에 있어서 바로 포커싱을 그쪽으로 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혁신이 산만하게 다른 방향으로 일탈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 조직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체계를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직은 뭐겠습니까?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역할 분담 체계입니다. 전략 목표, 중장기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핵심 정책 과제를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뭔가요? 업무를 독립성과 성격에 따라서 갈라놓는 겁니다. 그럼 4개 내지 5개의 전략 목표가 만들어졌다. 그럼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게 되면 그 정책 수단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조직 체계로 뒷받침해 주는 게 좋겠느냐. 사람을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메우고 그 조직이 규모를 얼만큼 인원을 주면 되겠느냐. 또 이쪽 업무는 또 어떤 분야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어느 규모로 주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게 뭔가요? 그게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그룹핑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전 만들고 목표 만들고 나서 조직은 조직대로 가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조직 체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한번 보시고 그 비전과 목표에서 정책 과제들을 분류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를 이 비전과 목표에 그리고 정책 과제에 맞게 역할 분담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룹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조직이 얼마나 산만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데 포커싱이 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통적인 조직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그 정책 과제를 분담해서 일할 수 있는 미션과 역할이 기능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직 체계, 그것이 진정으로 맞는 잘된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하는 기본적인 현재의 조직은 또 기업은 기본적 개념들이 자율과 경쟁과 그 다음에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율 아닙니까? 그리고 각 조직 간의 개인 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을 만들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경쟁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으며 누가 잘못했으며 그런 결과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직이죠.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대표적인 조직체계는 뭐겠습니까? 계급제입니다. 철저한 계급제입니다.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과장의 줄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 밑에 사무관, 사무관 밑에 주무관의 줄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사무관이 5명이면 과에 5개의 줄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보면 실의 입장에서 보면 국장 단위로 4개 내지 5개의 또 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줄은 바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밑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에서 노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게 뭐예요? 자율이 존재합니까? 선의의 경쟁이 가능합니까?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제 조직하에서는 바로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결과며 누구의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계급에 의해서 바로 계급 단계로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다 잘한 것이고 잘못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책임인가요? 다 계급 똑같이 밟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수직적 계급제하에서의 의사결정 체계고 바로 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과 중심의 조직,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역할이며 이게 내일이라는 책임하에서 개인별로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고 그게 최종적인 업무의 바운더리인 팀에 의해서 바로 업무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 조직이다.